간밤 뉴욕 증시가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G20 정상들이 지난 주말 합의한 재정 적자 감축 노력이 세계 경제 회복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 후반에 예정된 6월 고용 지표에 대한 경계 매물도 출회됐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닷새 만에 상승했습니다. 연일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부각된 데다 G20 정상들이 재정 적자 감축을 약속한 점이 재정 위기 우려를 희석시켜줬습니다. 한편 국제 유가는 멕시코만 인근의 열대성 폭풍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달러화 반등도 유가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8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0.8%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2% 늘었습니다. 전월엔 변동이 없었지만 5월 소비 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인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5월 개인 소득은 노동시장의 느린 개선에 힘입어 0.4%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5% 증가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제프리 레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연준이 예외적으로 낮은 금리를 장기간 유지한다는 문구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바꿀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샌증시의 최린아입니다. 간밤엔 뉴욕 증시가 결국 또 소폭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다우는 5포인트가량 떨어졌고요. 그 전일에 잘 버텨줬던 나스닥과 S&P 500도 각각 2, 3포인트 정도 역시 하락세에 동참하고 말았는데요. G20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유럽은 오히려 반등했고 뉴욕은 경기 회복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소폭이나마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주 후반에 예정된 6월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 매물도 장 막판 집중적으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우증권 신천지점에서 최정무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지수가 시원스럽게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최근 들어서 참 조용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좀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희 시장도 최근에 좀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일단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개장 전에 발표된 경제 지표로 5월달 개인 소득하고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있었는데요.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미국의 경기 회복 지속성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그 외에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보합권에서 등락만 좀 거듭했고요. 거래량 또한 극히 부진한 가운데 소폭 약세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담배 업종하고 통신 업종이 좀 강세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법무부에서 담배 업체들이 저타르 그리고 라이트 같은 덜 유해하다는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네. 대법원에서 미 정부 측 항소를 기각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좀 띄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업종은 오바마 정부가 일자리 창출하고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서 무선 주파수를 배로 확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져가지고 통신업종도 강세를 좀 띄었습니다. 하지만 네. 유가 하락 영향 때문에 에너지하고 상품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좀 혼조권에서 소폭 약세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일단 담배와 통신주는 강세를 띄었지만 국제유가가 또 7줄의 고점에서 조금 소폭 밀리면서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상품주 쪽 움직임은 좋지 못했다. 업종별 분위기까지 간단하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장 전에 발표됐던 5월 개인 소득 소비 지출 이 두 가지 지표가 약간은 엇갈리게 나온 것 같은데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표 결과 전해주시죠. 네, 비교적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미국 경제에서 소비 지출 이쪽 부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인 소득하고 개인 소비 지출 이쪽 지표에 좀 관심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우선 개인 소득은요, 예상치 0.5% 증가보다는 소폭 하회한 0.4% 증가로 나타났고요. 네. 개인 소비 지출은 예상치 0.1%보다 상회한 0.2% 증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개인 소득은 예상치를 소폭 좀 밑돌긴 했지만요, 개인 소득하고 개인 소비 지출이 모두 전월 대비 증가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지표 발표는 좀 긍정적이었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소비 지출 부분에서 상품 구매 지출은 0.2% 증가했고요. 서비스 부분 지출도 한 0.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개인 소득 증가율이 소비 지출 증가율보다 좀 앞섬에 따라 5월달 저축률이 전월 3.8%에서 4% 정도 상승해서요. 최근 8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가계소득이 상당 수준 좀 회복됐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반응도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요. 근로소득 또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추세적인 소비지출 성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좀 긍정적 전망이 우세한 편입니다. 네,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소득이 동시에 모두 다 늘면서 하나는 예상치를 웃돌았고 하나는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이 소득과 소비가 동시에 늘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서를 보여준 그런 지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가장 기다리는 무게감 있는 지표가 하나 있죠. 6월 고용 지표가 있는데요. 이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괜찮은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상 찬바람이 쌩쌩 불었던 월가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블룸버그 통신에서 최근 들어서 월가 금융권 이쪽 윌스트리트 저널, 이쪽 윌스트리트가에서요, 재차 네.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반가운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약 한 석 달 동안 뉴욕 월가 금융업 일자리가 6,800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에 가장 큰 증가폭이고요. 사실상 처음으로 일자리가 증가한 셈입니다. 지난 금융위기 당시 월가에서만 대충 한 수만 명이 구조조정을 좀 당했었는데요. 최근 월가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되살아나면서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대형 투자은행들이 다시금 인력 확보에 나서면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중요한 고용지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단순하게 통계 숫자만 보면 지난달보다 좀 큰 폭의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정부 부분에서 인구조사 임시직 고용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인데요. 네. 하지만 앞에서 지금 월가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점하고요. 월가뿐만 아니라 지금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이런 쪽 민간 부분 고용이 지금 바닥에서 점진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좀 비춰봤을 때는 네. 긍정적으로 좀 봐야 하는 요소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게 되는 미국의 6월 고용지표. 사실 비농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부에서 많이들 고용했었던 인구조사를 위한 그런 채용들을 이제 또 많이 해고를 했었기 때문에 줄 것이다. 올 들어 처음 감소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민간 섹터만의 고용 증가폭이 또 어느 정도 될는지 이것이 오히려 더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 소식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요. 오늘 중에 중국과 대만 간의 경제협력 기본협정이라는 ECFA가 체결될 것이다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냥 FTA라고 부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ECFA라는 용어를 써서 부르는 건가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중국에서는 대만을 하나의 독립국가로는 보지 않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양안관계라고 통상 불리거든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 이번 ECFA 체결은요, 일단 좀 중요한데 저희 한국 정치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어제 대만 대표단이 중국과 제5차 양안 회담을 하기 위해서 중국 충청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번 양안 회담에서 경제협력 기본협정 약자로 ECFA에 최종 서명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 기본협정이란 말은 흔히 말하는 FTA 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네. FTA가 국가 간 체결이라는 점인데 중국과 대만 관계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양안 관계,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FTA 용어 대신에 경제협력 기본협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양안 관계 하면 이런 용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네. 양안 관계 하면 안자가 이게 언덕 안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서는 지금 대만 해협이라고 이쪽에 있습니다.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지금 양언덕이 있다 해가지고 양안 관계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관계는 아니라고 이렇게 못 받고 있거든요. 일단 이번 경제협력 기본협정이 체결되면요, 중국과 대만 이쪽 양안 간의 교역이 이전보다 훨씬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요, 궁극적으로 대만의 기술력하고요, 중국의 거대 자본이 결합한 차이완 경제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이나하고 타이완 이쪽을 합친 차이완 경제시대 네네. 이런 용어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요, 교육 상품의 간세 철폐 그리고 서비스 산업 개방 등의 주요 내용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간세 철폐 조항입니다. 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요, 2년 내 단계적으로 무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무관세율이 적용되면 대만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중국 입장에서도 이번 협정을 통해서 상당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체결을 했겠죠. 네. 뭐 대만의 기술력 확보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뭐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궁극적으로 뭐 대만과 1차적으로 경제적 통합을 좀 이루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정치적 통합까지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대만하고의 뭐 경제 국공합작 이쪽은 네. 뭐 중국 정부의 뭐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일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대만과 중국이 경제협력 기본협정을 오늘 체결한다라는 소식을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 오늘 대만 경제를 품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14억의 중화 시장이 탄생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육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라는 부분이 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대중무역에 큰 안 좋은 영향이 있겠어요. 네, 일단 뭐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중국 하면 뭐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제일 무역 파트너거든요. 네. 뭐 이미 지금 한국이 뭐 한국 세계 무역 비중에서 지금 대중 무역 비중이 뭐 20%가 넘어선 지가 오래됐고요. 네. 지금 뭐 EU라든지 일본, 미국 쪽은 이제 뭐 각각 한 10%대 초반까지 이렇게 낮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금 대중 무역 비중이 뭐 미국, 일본, 유럽에 비해서 한 2배 정도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정 체결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좀 점쳐지고 있고요. 네. 그 영향력은 우리가 좀 긴장해야 하는 부정적 영향으로 좀 나타나 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요, 뭐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수출 품목이 대부분이 좀 겹친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죠. 대만도 지금 수출 주도형 국가고요. 뭐 우리나라하고 산업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만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하고 LCD가 1, 2위 수출 품목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 시장 수출 품목 1, 2위 제품이 당연히 반도체하고 LCD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협정 체결 때문에 뭐 대만 제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요. 당연히 한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뭐 상당한 피해를 좀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반도체하고 LCD뿐만 아니라 뭐 화학 제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뭐 이런 전방위 수출 품목 쪽에서도 뭐 상당 부분 부정적 영향을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요, 뭐 향후에 중국 시장에서 대만하고의 뭐 치열한 경쟁이 좀 예상되고 있고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뭐 대만보다 좀 기술력을 훨씬 더 키워야 되겠죠. 뭐 네. 기술력을 키워가지고 뭐 품질 격차를 좀 벌려야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우리도 조속히 지금 한중 FTA가 아까 체결이 안 됐는데 네, 뭐 이쪽 네. FTA를 체결을 시켜서 좀 경쟁력 확보에 힘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최근 유럽이라든가 이 미국 대비해서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 신흥시장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요. 이 같은 이머징 마켓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이유였는데 이머징 마켓이 우리의 어떤 그 통념을 깨고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지금은 뭐 유럽하고 미국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뭐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뭐 선진국에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점점 눈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뭐 그러한 이유로는요, 뭐 유럽에서는 재정 위기 리스크가 아직까지 여전하고요. 뭐 미국 또한 뭐 지금 최근 경기 회복세가 둔화 가능성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네. 지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 경제 회복 속도가 지금 정체된 상태를 보여줌에 따라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고요. 뭐 이러한 투자 수요들이 이머징 마켓으로 몰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뭐 이머징 마켓 하면 뭐 단기 투기성 자금, 한머니가 대량으로 좀 유입되고 또 이런 한머니 자금들이 갑작스럽게 유출되면서 뭐 이런 급격한 변동성 때문에 뭐 금융위기를 겪는 우리나라도 한번 겪었죠. 이것 때문에. 네. 리스크가 좀 굉장히 좀 큰 시장이었는데요. 지금은 좀 과거하고는 지금 180도 다른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선진국보다 이머징 마켓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뭐 FT 이쪽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이머징 마켓 분석가도요. 뭐 선진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이머징 마켓에 지금 2배에 달하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의 거시경제 리스크는 뭐 선진국 경제보다 훨씬 더 적고요. 반면에 뭐 투자 수익률은 훨씬 더 좋은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금 유입이 장기적인 추세라고는 아직까지는 단언하기에는 이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지금 이머징 마켓을 핵심 투자 지역으로 놓는 투자자들이 점점 더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시아 이머징 마켓 증시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런 네. 분석들이 뭐 왜 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런 아시아 이머징 마켓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간략하게 뭐 각국 차트를 한번 스킵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네. 화면에 나오고 있는 차트가 지금 인도 증시거든요. 아, 예. 인도 증시도 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고, 뭐 유럽하고 미국하고는 굉장히 좀 상황이 다르죠. 이쪽 네네. 보시면 뭐 말레이시아 차트도 한번 잠깐 보시면요, 이쪽도 괜찮고요. 뭐 네. 태국도 괜찮고요. 뭐 필리핀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신고가를 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의 보시게 전고점 인근까지 왔거나 이미 뚫은. 네, 뚫은 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이머징 국가들이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굉장히 좀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네. 뭐 최근에 근데 이런 좀 이머징 국가들 경제 발전 속도가 굉장히 지금 눈부시게 빠르다는 점은 뭐 향후에 분명히 뭐 이쪽 나라들도 아세안 국가들이 뭐 잘 사는 나라로 뭐 탈바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이런 점들이 지금 현재 뭐 역동의 아시아 이런 좀 이머징 마켓에 좀 주목을 하는 이유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G20 결정이 좀 엇갈렸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G20 정상회담 결과에서 이런 것이 나왔죠. 3년 안에 각국의 재정 적자를 지금의 반으로 줄이자라고 말이죠. 그 속도는 각 나라별로 알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이렇게 재정 적자 감축이 되면은 미국 쪽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주가가 빠진 것이지만, 유럽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재정적으로 조금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좋다, 이런 해석이 정반대로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했어요. 네, 뭐 예. 기에 걸면 기거리고요. 뭐 코에 걸면 코걸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뉴욕도 예. 좀 귀걸이를 해줬으면 좋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뭐 유럽 증시는 일단 뭐 많이 빠졌고요. 뭐 한 4일 연속 빠졌거든요. 빠지면서 뭐 지금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뭐 4거래일 동안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단기 낙폭 가대에 따른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뭐 반등에 성공했던 게 뭐 주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뭐 G20 회담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좀 미쳤겠지만요. 네네. 뭐 주된 요인은 뭐 낙폭 가대 반등 영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한 0.5% 상승했고요. 뭐 독일, 프랑스도 뭐 각각 1.4%, 1.6%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네. 자, 그에 앞서서 폭풍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유가, 지금 달러하고 연동되면서 유가가 78달러 위까지 올라왔다가 여전히 78달러 선 유지는 한 것 같은데 폭풍 영향 없다라는 소식에 소폭 내려왔네요. 네, 소폭 빠졌습니다. 허리케인이 이쪽 멕시코만 정해서 살짝 비껴갔습니다. 뭐 다행스럽게도 예, 뭐 비껴가면서 뭐 유가가 조금 하락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허리케인이 멕시코만 정유 시설을 강타할 것이라는 소식 때문에 한 3% 정도 급등했는데요. 다행히 이번 허리케인이 주요 정유 시설이 위치한 멕시코 북부 지역을 피해갖고 뭐 서쪽으로 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세 마감했고요. 금값도 온스당 한 1,238달러로 1.4%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밤이죠. 뉴욕 증시에서는 굉장히 지켜볼 만한 6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오늘 밤에도 역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지표인지 한번 소개를 해봐 주실까요? 네, 오늘 밤에는 뭐 주택 지표하고요, 소비 네. 관련 지표 두 가지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뭐 주택 지표 중에 하나는 4월달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전치보다 상향된 3.4%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4월달 지표이고요. 4월달이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세제 혜택이 마감되는 달이었기 때문에 네. 뭐 주택 가격 상승에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고요. 또 이쪽 주택 가격 지수가 뭐 증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 지표는 아닙니다. 네. 아니기 때문에 뭐 큰 반응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6월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정도는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단 예상치는 전월과 동일한 한 63.3 정도 기록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뭐 지표 부분에서는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요인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간밤에 뉴욕 증시가 조용할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밤에 나올 지표 일정까지 챙겨봤습니다. 대우증권 신천지점 최정무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경제 회복세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G20 결과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소폭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떻게 움직일까요?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에서 최철원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우리 증시에서 연기금 없으면 어떻게 할까 싶습니다. 연기금 때문에 뭐 조금 넓게 본다면 프로그램까지 힘을 좀 합쳐서 어제 소폭이나마 반등을 또 할 수가 있었었는데 외국인들과는 달리 연기금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네, 지금 1700포인트를 넘어선 뒤에서는 연기금 쪽에서 지금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그나마 좀 긍정적인데요. 네. 최근에 뭐 시장이 전 고점인 1750포인트 선, 이거를 돌파하기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모멘텀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뭐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2분기 실적이 다음 주부터 실적 시즌이 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실적들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좀 들어와 주면은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외국인들이 시장에 참여가 조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네. 시장을 좀 빠져나가거나 그럴 것 같으면 다시 뭐 1700 초반대까지 조정을 좀 볼 수 있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체크할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네. 그런 시장의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좀 매매 포지션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지금 6월 거래일이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반기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윈도우 드레싱 관련해서 어떻게 좀 테마가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지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2분기 실적들이 뭐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 모멘텀으로 작용이 좀 되고 연기금이 최근에 들어오는 모습들 네. 그리고 기관에서 6월 말 종가 관리를 좀 하게 되면은 시장은 주도적 실적이 좀 받침이 되는 종목들로 한해서 좀 지수를 좀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쪽이 더 힘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윈도우 드레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거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그렇게 반영되는 거는 맞는 현실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윈도우 드레싱 좀 기대를 하고 실적 우량 관련주들 해서 종목을 좀 필터를 좀 하셔가지고 네. 매매에 좀 대응을 하시는 그런 투자 전략을 쓰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것이요. 기관들은 최근에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이 기대가 된다. 6월 말, 2분기 말 맞아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기관들은 최근에 어떤 종목 사나요? IT 부품주 뭐 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상반기 내내 얘기가 됐던 IT 자동차 업종을 살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최근에도 뭐 IT 부품주들 좀 사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은 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좀 외국인이나 기관을 같이 팔고는 있지만은 네. 이런 종목들이 단계 뭐 최근에 좀 올라온 폭이 도 상당히 커서 네. 한 1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익 실현 차원에서 좀 물량을 좀 정리하는 것 같고 실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들이 좋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IT 업황은 아직까지는 계속 호전이 될 거라고 시장에서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IT 업종에 대한 수급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업종 관련주들,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IT 업종 관련주들만 가지고 지금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IT 관련주들이라고 하셨지만은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 뭐 여러 많은 종목이 있겠습니다만은 작은 종목들, 뭐 장비주, 부품주 같은 경우에 너무 잘 가는데 대형주들은 오히려 정말 부각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오히려 자동차보다 조금 더 못 가는 게 IT 대형주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뭐 박스권 형성하고 나서 박스권 돌파를 못하고 좀 답보 상태 개걸음 장세를 좀 종목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박스권 내에서 보시면은 패턴들이 반복적인 패턴이 좀 한 두세 번 지금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박스권 하단에 내려와 있는 종목들, 특히 보시면은 IT 업종들 중에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만들지 못하고 박스권 내에서 박스권 하단에 지금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된 종목들은 네. 윈도우 드레싱 관련해서 2분기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매수를 좀 하고 있고 IT 업종이지만 박스권 최근에 한 두세 번 정도 박스권을 만들어줬던 이 박스권 내에서 하단에 위치한 종목들 네.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지금 선취를 좀 해놓으시면은 실적 시즌에 도래했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는 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빨리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선별하셔가지고 조금 포트폴리오 내에 편입을 좀 해놓으시면은 이익 실현은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예, 그렇게 한번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은 뭐 윈도우 드레싱도 그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 2분기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7월 들어서 접어들면은 그 수혜도 동시에 쭉 들고 있으면 함께 누릴 수 있는 IT 대형주 중에
상황에서 지금 현재 봤을 때 박스권 하단에 위치한 그런 종목들 몇몇 한번 집중해서 공략을 해보자 이런 얘기셨는데요. 종목 하나 얘기를 들어보고 싶기도 한데 그 전에 이제 6월 말씀하셨듯이 증시가 이제 2거래일밖에 오늘 포함해서 남지 않았습니까? 네네. 7월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무성한데요. 글쎄요, 1,800을 뛰어넘는 정도까지 낙관적으로 보는 증권사도 있는 것 같고 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쪽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네. 쪽이십니까? 저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저는 그쪽 편에 좀 서 있습니다. 네. 지금 6월달 증시 자체가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예측했던 그런 지수대를 돌파하면서 의외의 강세장이 나왔었는데 원래 6월달 장세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조금 그냥 횡보를 할 거라 예상을 했었고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되는 오히려 7월달에 좀 더 강하게 갈 거라 예상을 했는데 6월달에 먼저 장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게 외국인들이 다시 시장에 좀 돌아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예. 그런 부분들이 시장 수급을 좀 호전을 시켜주면서 지수 자체를 1,700대로 올려놨고 네.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되는 7월달에 되게 되면 실적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지수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고점인 1,750포인트는 7월달 중에 한번 돌파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7월달 장세도 한번 전망을 하고 대응을 할 전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 지나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정고점 돌파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앞서서 얘기하신 거 다시 압축을 해서요. 오늘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전략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금 실적 시즌이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윈도우 드레싱이 이번 주까지 마감을 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IT 실적 오전주를 이런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종목을 굳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종목을 여러 종목으로 뭐 이렇게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는 없으시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왔던 종목들 패턴들이 일정하게 나오고 내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매매 스타일이 맞는 종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 종목들로 집중을 하셔가지고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종목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박스권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박스권 하단에 내려와 있으면서 IT 업종을 제가 종목을 한번 선별을 해놓으시면은 네. 실적 시즌에 도래하면은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IT 대장주인 하이닉스를 제가 오늘 한번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뭐 28,000원까지 지난주에 올라왔다가 다시 어제 종가 26,050원 나왔는데요. 26,000원 오늘 시가가 뭐 26,000원 밑에서 나오게 되면은 매수하셔도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가격 변동성이 한 10% 정도에서 박스권을 뭐 유지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이 종목이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에 대한 뭐 시장에서 우려 섞인 얘기가 좀 나오면서 네, 기관이 좀 팔았네요. 가격이 좀 올랐다 내렸다 좀 반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IT 업종 특히 반도체 쪽의 업황 호전은 충분히 3분기까지도 연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자체도 영업이익 자체가 1조 원을 넘어가는 네. 분기 실적이 1조 원이 넘어가면 하이닉스가 올해는 완전 다른 업체로 탈바꿈이 된 겁니다. 과거에 네. 뭐 재무 구조가 안 좋아서 적자 기업이고 맨날 자본 잠식을 하냐마냐 맨날 이렇게 유상증자고 이런 네. 안 좋은 건이 많았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올해 분명히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될 것이고 기관이나 이런 종목들이 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익 실현 물량 차원에서 약간 매도는 나왔다가 다시 가격이 내려오면 또 사는 전략을 계속 기관들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에 좀 팔았던 부분들은 이익 실현 물량이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시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매수를 할 가능성도 있고 네. 실적도 나쁘지 않고 예 그리고 박스권 내에서 하단에 지금 분포하고 있는 이런 가격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합해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확률상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오늘 하이닉스를 26,000원 시가가 좀 26,000원 하이를 하게 되면 좀 매수를 하셨다가 네. 목표가는 28,000원 말씀드립니다. 아, 예. 얼마 지난 전에 찍었던 4월 달에 29,000원대가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뭐 장중에 잠깐 나왔었기 때문에 29,000원까지는 좀 가져가기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네. 지난주에 28,000원을 넘어갔었기 때문에 28,000원대까지는 한번 다시 도전해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26,000원 밑에서 매수하셔서 목표가는 28,000원 말씀드리고 24,500원 정도가 하이가 되게 되면 장중에 한 24,500원이 하이가 되면 종가상이 아닙니다. 장중에 24,500원이 하이가 되면은 손절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이렇게 가격이 좀 빠지는 이유는 시장이 빠져서 빠질 것 같거든요. 지금 먼저 가격이 좀 조정이 좀 보여 있는데 네. 종목이 24,500원을 장중에라도 하회를 하게 되면 시장이 많이 빠지는 날 아마 그렇게 빠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종목으로서
뭐 대형 종목이건 하지만은 시장이 빠지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장중에 24,500원이 깨지게 되면은 손절을 하시라고 제가 전략상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SK에너지를 지난주에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 대로 또 잘 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뭐 화학 업종에 대해서 뭐 예. 이런 것들 제가 업종이 여팡이 워낙 좋아서 실적들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SK에너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종목이 최근에 종목들이 많이 분포가 여러 가지로 범위가 넓혀지지는 않습니다. 커졌어요. 지금 예, 네네. 지금 SK 뭐 화학 업종, IT, 그다음에 자동차 네, 업종, 그렇죠. 예, 이런 섹터들만 지금 꾸준히 가고 있고 지수를 올리는 부분도 이런 종목들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화학 업종 중에서 뭐 LG화학을 사기에는 너무 많이 오르고 막 그래서 제가 네. 다음 주자인 SK에너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뭐 수급도 괜찮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서 조금 더 아직 목표가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은 네, 11만 8천 원 얘기하셨었죠. 예, 거기까지 아직 가진 않았지만 뭐 갖고 아직 안 파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갖고 계셔 보셔도 될 것 같고 예. 아직 뭐 이제 안 사신 분들은 오늘 뭐 새로 종목을 말씀드리는 하이닉스 종목 예,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관심 가져보자, 관심 종목 얘기하셨었던 SK에너지 또 얘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26,000원 밑에서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G20 정상들은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투기자본 억제를 위한 은행세 도입을 국가별로 알아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논의돼 왔던 수많은 경제, 금융 관련 이슈들이 마무리가 되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 4%대에 진입했습니다. 금리가 싼 코픽스 금리 연동대출 비중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9%까지 올랐다가 5개월째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부품 공급업체죠. 나스의 노조가 타임오프 적용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같은 파업이 2, 3일 더 지속될 경우 완성차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조합원 500인 이상의 대형 사업장이 전면 파업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달 말까지 공개하기로 했었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당초 계획이 틀어짐에 따라 하반기 이후에 민영화 절차에 돌입하기도 지금은 어려워진 상태인데요. 연기된 배경, 향후 계획은 이달 30일 금융위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어제 상장사 11곳이 워크아웃 기업이라는 공시를 내놓았죠. 그런데 어제 워크아웃 기업 중 하나인 벽산건설 주식을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전량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연유 때문이었는지 구체적인 이유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이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벌써 만 하루가 지났네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끝난 G20 정상회의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 텐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은행세 도입,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G20 이 정상들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상회의를 가졌는데요. 우선 이제 많은 관심을 끌었던 이 은행세 도입 문제 같은 경우 결국 이 G20 정상회의에서 공조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국가별 재량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이제 절충이 됐는데 한마디로 국가별로 알아서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정상회의로도 이 문제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요.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이걸로 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은행세 도입 실패는 이미 예고된 것이기는 합니다. 이달 초 이제 부산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미 금융권 분담 방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금융부담금 이 도입을 놓고 이미 장관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네. 유럽과 미국이 아주 강하게 도입을 주장을 했지만은요. 특히 이제 의장국인 캐나다와 또 호주, 인도 등이 이 자신들 나라의 은행들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은행세 도입은 도입할 수 없다 이러면서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 문제를 더 끌어봐야 이 G20 균열만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좀 정상들이 정치적 타협을 한 것이 아니냐.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다소 좀 느슨하기는 하지만은요. 이 3년 안에 이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자는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안이 나왔다는 점 저희가 또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이 글로벌 금융 안전망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성과를 오늘 이 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 만들기로 했다는 점, 이 부분에 합의를 했다는 점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은행사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냈다 얘기를 하셨었고, 말씀하셨던 3년 내 재정 적자 규모를 반으로 줄이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국가별 주장을 수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담은 사실상 우리 서울이 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11월에 있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다뤄지는 건가요? 네, 뭐 서울 정상회의가 부담을 안고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또 할 일이 많아졌다, 그만큼 역할이 많아졌다 이렇게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G20 국가들이 이제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있는 이제 지속 가능한 균형 개발 체제, 뭐 글로벌 임밸런스를 좀 바로잡는 이런 문제도 비롯해서요. 또 은행 자본이나 유동성을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법, 또 국제금융기구를 개혁하는 이야기들이 11월 이 서울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현재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가 주창하고 있는 이 글로벌 금융 안전망과 또 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개발 이슈도 이제 서울 정상회의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될 것으로 현재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뭐 다자간 협상의 도화 개발 아젠다라든지 또 기후 변화 협약에 있어서 교토 의정서처럼 이 11월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서 좀 가칭 서울 설명서가 어떻게 보면은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 질서를 뜻하는 이 보통 명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조금은 섭부릅니다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지속 가능한 균형 개발 체제 같은 경우 이제 서울 정상회의에서 좀 포괄적인 실천 계획을 좀 구체화할 것으로 현재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무역 불균형의 이제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들 앞으로도 이제 크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결국 이제 핵심은 위안화 절상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 워낙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이견차가 크고 또 신경전이 팽팽하기 때문에 과연 결론이 잘 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이 품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시간이 이제 6개월 정도 남은 만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제 일을 진척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요. 연 4%대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주택대출 생각하셨던 분들은 금리 내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중에 돈, 유동성이 너무 넘쳐서 조금 걱정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 5%대 밑으로 이제 내려갔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전체 이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이 코픽스 연동대출의 금리가 이제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이제 내려간 건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78%로 내려갔습니다. 4월보다 0.29%포인트로 이제 하락했기 때문으로 이제 밝혀졌는데요.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렇게 연 4%대로 하락한 것은 이 관련 통계가 집계된 게 이제 2001년 9월부터니까 거의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금리가 이제 지난해 12월 이제 5.9%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5개월 연속 내려간 모습인데 한마디로 이제 1억 원을 빌리면은 연 400만 원대를 낸다. 월 한 30만 원대만 부담하면 이제 1억 원의 대출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연 2%대로 낮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코픽스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정기예금 금리가 현재 지금 2.86%입니다.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향화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제 대출 금리가 낮아질 경우 당장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이제 서민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장 뭐 이제 돈을 꾸는 데 있어서 이자를 그만큼 적게 내면은 뭐 부담이 덜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점, 시중에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싸다 보니까 너도 나도 대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고 우리 경제에는 좀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도 좀 어떻게 보면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꼭 좋게만은 볼 수 없다는 점도 저희가 한번 좀 참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노동계 뜨거운 감자였던 타임오프제 시행하자마자 역시 노사 간 갈등의 핵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나스가요, 지금 전면 타임오프 관련한 파업에 들어간 상태인데 현대차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지금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기아차 부품 공급업체, 정확히 말하면 시트 공급업체입니다. 네. 이 다스의 노조가 이 타임오프 적용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금 전면 파업에 돌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타임오프를 두고 이제 500인 이상 이 대형 사업장이 이렇게 전면 파업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이제 다스의 파업이 2, 3일 더 지속될 경우 완성차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한 점이 있어서 벌써부터 이제 비상에 걸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다스 노조 같은 경우 이제 지난 25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노조 측에서는 노조 전임자 수 현행 유지를 주장을 하면서 요구안이 관철된 임단협이 체결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 이러한 방침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노동부 같은 경우는 이번 파업이 유급 노조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니만큼 불법 파업으로 규정을 하고 지금 26일 노사에 불법 파업 중단과 또 개정 노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이제 타임오프제가 내일부터 이제 전면 네. 시행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과연 현장에서 이것을 둘러싼 갈등이 얼마나 빚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에 있어서도 조금 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네,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타임오프제 관련해서 좀 노사 간 삐걱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게다가 1월 이번 달 말, 그러니까 사실상 2분기 내에 민영화 방안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던 우리 금융지주 민영화 얘기도 조금은 삐걱된다는 소식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연기가 됐는데요. 이 연기된 배경에 대해서 궁금증들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뭔가 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민영화 방안이 조금 물 건너 가는 분위기인지 말이죠. 현재로서는 뭐 물 건너 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중에는 뭐 큰 무리 없이 시행될 것이다라는 점인데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네. 이제 정부 발표가 당초에는 상반기 내로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내일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아마도 7월로서 현재는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이제 정부가 6월 말까지 이제 발표를 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민영화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조금 기술적인 문제로 좀 시행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제 7월 초 이제 발표가 예상이 되는데 민영화 방안에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이 두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 이제 분리해서 매각을 하고요. 또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이 우리금융지분 한 57% 정도를 현재 보이고 있는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투자 제안서를 받아서 좀 경쟁 입찰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이제 이 우리은행의 계열사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 이제 분리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같이 묶어서 세트로 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우리금융 매각 공고를 내고서 아마 2, 3일 내에 이제 매각 주관사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과거의 이 금융회사 민영화 절차를 감안을 했을 때 좀 외국은행과 또 외국사와 또 국내사가 아마 공동으로 좀 주관사를 맡지 않겠냐.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크게 뭐 이 금융 매각에 있어서 이 금융 민영화에 있어서 네.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조금 기술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정부 같은 경우는 민영화 방식을 직접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요. 인수 희망자의 선택에 맡길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금융과 합병을 하고 싶으면 합병을 하고 또 지분 일부에 대해서만 매입 이사가 있으면은 뭐 규모와 가격을 정부에 제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결정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도 올해 안에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뭐 외국 쪽으로 지분이 넘어가기보다는 좀 국내 금융사로서 넘어가서 합병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이러한 가능성들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니까 아무래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민영화 방안 발표가 기술적으로 조금 연기가 된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죠. 우리은행은요, 워크아웃 발표에 거의 확정적으로 워크아웃을 다시 한번 공시를 한 벽산건설. 사실 벽산건설의 지금 주채권은행이 우리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벽산건설의 주식을 전량 매도를 해서 좀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은 도덕적 해입에 좀 측면할 수 있다는 점에 네. 있어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대목인데요. 지난 금요일입니다. 이제 워크아웃 기업
관련 대상 발표가 있었는데 네. 사실 당시 이제 회사 이름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뭐 이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소문으로 많이들 떠돌았었고요. 대부분 이제 조회 공시가 들어가서 어제입니다. 이 상장사 중 11곳이 워크아웃 기업이라는 공시를 이제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은행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이 벽산건설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어제 공시를 했는데요. 총 이제 147만 주에 해당하는 지분입니다. 또 장내 매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파는 주식들이 개인에게 돌아갔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은행이 바로 벽산건설의 주채권은행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매도 시점이 워크아웃 대상 발표일인 25일 직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은행 측이 사전에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냐, 좀 네. 공시 정보를 미리 빼낸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현재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은행 측은 이제 사내 이 증권 업무 지침에 따라서 벽산건설 주식 같은 경우 이달 8일부터 지금 하루 거래량의 30% 이내에서 꾸준히 팔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5일 발표된 이 건설사 신용위험 평가 결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시장 감독 당국은 당장 지금 사실 확인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사실을 접수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있다면서 좀 심리 착수 여부에 대한 언급은 아직까지는 회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금융감독원 관계자 역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좀 거래소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보고 좀 판단할 것이다. 현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조금 관심이 집중됩니다만은 만에 하나 이것이 이제 우리은행 측이 사전에 정보를 빼냈다는 결과가 만약에 하나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좀 이 부분에 대한 논란 계속적으로 좀 커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내부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하는 얘기 들어봤고요. 벽산건설 어제 주가와 또 우리은행의 주가는 희비가 엇갈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엔 뉴욕 증시 여전히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원스럽게 거래가 활발한 움직임도 보여지지 않았는데요. 그 주말 지나면서 있었던 G20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뉴욕 쪽에서는 재정 적자 감축에 대해서 경기 회복세를 좀 둔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해서 주가가 빠졌고요. 반면에 유럽은 그 전일 4거래 연속 빠진 데 따른 기술적 반등도 있었겠지만 결국 이것이 재정 위기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장 조용했었고요. 아주 5포인트, 2, 3포인트 정도 빠졌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라든가 매도, 수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좀 침체에 빠졌었던 유럽은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정도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은요. 출발 센증시를 통해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